TNR이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세금 낭비죠. 거의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고, 더 큰 문제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금 고양이가 성역에 들어섰다. 그래서 결국은 살처분이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입니다. 고양이 이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요새 화제입니다. 이 영상 올린 유튜버, 유튜브 새덕후 김어진 씨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생태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유튜브 새덕후 채널의 김어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신 거죠? 이제 8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모든 일들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해서 혼자 벌어서 네, 혼자 먹고. 네. 네.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된다. 알겠습니다. 고양이 개체수 문제에 목소리를 낸 게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23년 1월에도 관련 영상을 올리셔서 굉장히 또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 고양이 개체수 문제에 왜 어쩌다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동안 한국 사회, 특히 이제 미디어에서 고양이는 항상 약한 동물 또는 도움이 필요한 동물, 가여운 존재, 이렇게 항상 약한 존재로 비춰져 왔고, 그런 이미지들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각인이 되어 왔어요. 근데 문제는 고양이는 알고 보면 우리나라 외래종이고, 사람이 되려면 외래종이고, 지금 천적이 없는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에서 사실상 최상위 포식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래 살아가던 야생동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제 그런 사실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양이 문제를 이제 영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가 지금 우리 생태계에 어떤 교란을 시키고 있다, 교란을 시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이게 외래종이냐 아니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우리나라 외래생물 정보 시스템에 외래종으로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종이고요. 네. 근데 고양이가 언제 들어왔죠? 1500년 정도 전후로 이제 근데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외래종이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네.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불과해가지고, 그리고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고양이를 세계 최악의 100대 외래종 중 하나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에서는 원래 살아가던 상위 포식자들, 호랑이, 표범, 늑대 이런 동물들을 우리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해 준 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고양이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양이는 단지 먹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냥할 뿐만이 아니라 작고 움직이는 것이면 본능적으로 사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약간 좀 스포츠적인 면에서 사냥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뭐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가 야생동물들을 잡은 거를 이제 릴스 같은 걸로 찍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휴대폰으로 촬영할 정도라는 건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고양이는 사람에게는 반려동물이지만 야생의 새, 소형 양수류, 파충류, 포유류 등을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새 등 작은 동물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해 주니까, 끊임없이 무한적으로 주니까 고양이의 생존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밥들을 먹은 에너지로 힘차게 사냥을 한다는 게 또 문제인 거죠. 재미로. 그러니까 이 고양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 수가,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고양이 수가 늘어난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고,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고양이를 안 싫어하시죠? 그럼요. 당연히 키우고 계시니까. 저 고양이 너무 좋아합니다. 고양이 누가 싫어했어요? 고양이 너무 귀엽죠. 이분들의 주장을 빌리자면 한 마리 입양해서 고양이 좋아하시는 척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제 여쭤봐야 되니까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네. 확인차.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도심에서 먹이 좀 주면서 고양이들이랑 그냥 같이 그냥 좀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왜 그들을 꼭 줄여야 되지? 도심에서는. 도시 속에서도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근린 공원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살림이 있는 지역에서는 의외로 사람들 주변에서도 뭐 새나 조그만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아가요. 그리고 특히 원래 우리 주변에 다람쥐, 청설모가 많았거든요. 요즘 잘 안 보여요. 근데 요즘은 고양이밖에 없어요.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유입되고 이동하기 때문에 도심 생태계라고 이렇게 딱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통틀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라면 당연히 이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가 바로 TNR, 네, 맞습니다.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나요? 정확히는 트랩 뉴터 릴리즈라고 중성화를 하고 제자리에 풀어 놓는 것까지가 TNR입니다.
중성화수를 시켜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잡았던 자리에서 다시 잡았던 풀어냅니다. 자리에. 그것까지가 TNR이고요. 예.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는 고양이가 길고양이랑 들고양이로 나뉩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같은 기후부 관할구역에 있는 고양이들만 들고양이고요. 숲이나 들판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네. 기후부 관할구역이 아니라면 농림부 소관의 길고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고양이들이 농림부의 길고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관리 방안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TNR을 합니다. TNR이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없다,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이 세덕후님의 일관된 주장인데, 이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예요? TNR 효과가 있었으면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TNR만으로 개체수를 조절했다고 하는 연구 논문은 단 한 사례도 없어요. 결국에는 시간과 돈의 낭비다 라는 연구 논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TNR이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유일하게 쓰이는 근거가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 보고서랑 농림부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건인데, TNR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길고양이 개체수를 알아내가지고 얘네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는 2020년에 어떤 보도자료를 냈냐면, 2013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25만 마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25만 마리에서 11만 마리가 줄었다. 56%가 줄었다는 거예요. 예. 왜 줄었냐? TNR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 보도자료에 TNR을 몇 마리 했나? 그게 들어가 있는데 1000단위예요. TNR 몇천 마리 해가지고 예. 만 단위의 개체수가 절반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인도적인 방법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이렇게 감소시켰다는 거는 학회에 논문으로 발표했으면 정말 뛰어난 업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과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TNR로 개체수를 조절을 하려면 이제 여러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 70%에서 90% 정도의 그런 중성화율을 달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수치가 계산이 되려면 최소한 몇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이라도 될 텐데, 전국의 길고양이가 얼마나 몇 마리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 TNR을 정말 대대적으로 제대로 하면 효과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팔을 걷고 한 90%까지 올리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불가능하고, 이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TNR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TNR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1년에 23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TNR 비용이 지자체 80%, 국비 20%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눈에 띄게 고양이가 줄어드냐?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못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억 이상은 가야 될 텐데 누가 봐도 세금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고, TNR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드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더 쓸 거냐? 자, 그래서 결국은 살처분이다. 결국은 살처분이다가 아니라 예.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살처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살처분을 빼놓고서는 개체수를 줄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살처분 외에 또 어떤 방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 거? 가장 먼저 시행이 돼야 될 거는 먹이주의 금지입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1빠따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다른 곳에선 몰라도 최소한 도심지에서는 네. 고양이라는 그 포식자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로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주는 먹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굉장히 기괴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중단하는 순간 도태될 애들은 빠르게 도태가 될 겁니다. TNR을 하기 위해서 먹이를 준다고도 하던데요. 고양이를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 되니까. 다른 해외 동물보호단체도 주장하는 그런 논리인데, 고양이는 개체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동물입니다. 개체수를 많이 낳아서 그 중에 한두 마리 생존하는 게 그런 동물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 그래도 번식력이 높은 동물인데 사람들이 인위적인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었어야 할 개체들까지 전부 살아남는다는 거고, TNR을 해서 줄어드는 숫자보다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늘어나는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부작용이랄까요? 해악이 더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를 한 것 또 막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공급이 없어져야 돼요. 네. 지금 개는 동물등록 의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만 동물등록 의무제가 아직도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칩이 있는 고양이가 밖에 있는 게 발견될 경우에 유기로 간주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해져야 할 게 이제 살처분이라든지 포획이라든지, 그러니까 입양, 살처분, 포획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 세덕훈이 만나기 전에는 뭐 영상을 보긴 봤지만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다 죽이자는 건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얘기는 또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병행하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제목을 뽑아서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동안 유독 고양이는 개체수를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 고양이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고양이 혐오자로 몰아가고, 이런 언급을 하는 게
거의 금기시대에 온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양이의 성역화를 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좀 세게 적은 것도 있습니다. 멧돼지랑 고라니는 이렇게 막 총으로 포획하면서 고양이는 왜 안 그럴까 제 생각해봤는데 사람한테 주는 피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고양이가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특히 겨울에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갔다가 고양이가 끼어죽는 사고라든가 또는 쓰레기를 뜯는다든가 재산적인 피해나 이런 걸 입히긴 하지만 그런 생명의 위협을 끼칠 정도의 맞아요. 무서운 존재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귀엽죠.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종들을 평가하고 그걸 기반으로 대우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종차별적이고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양이를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규정 지으면서 동물보호소 구조 대상에서 예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만약에 독수리를 만나면 그 구조해서 보호소 데려다 줘야 되는데 고양이는 안 그러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보호소에 데려가서 입양 공고를 올리고 입양자가 안 나타나면은 한 10일 정도 뒤에 안락사를 하는 처리를 하는데 네. 보호소 구조 대상에서 예외를 함으로써 아. 고양이가 보호소에 가는 일을 막았고 고양이가 안락사 당하는 일을 막아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길공의 공공급식소를 운영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T&R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모순이죠, 사실.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기 전에 동물자유연대 쪽이랑 먼저 통화를 좀 했어요. 영상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양이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과잉해서 일반화한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고양이만 없어지면 이 모든 새들이 다 번성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설령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살처분이 정답일까? 이제 좀 더 윤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고민이 충분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새들도 많은 생명체들을 이제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새를 죽이자고 이야기할 것인가? 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적이 좋습니다. 면적이 좋고 철새들 이동 시기에 집중적으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륙이랑 다르게 고양이에 의한 피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륙에서 발생하는 피해량이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외에 다른 요인은 혹시 확인을 해보셨냐? 다른 요인이 배제됐다. 요거는요. 그거는 본인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왜 하필 살처분이냐? 제인구달 박사님께서도 예. 이제 외래종 퇴치 관련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저서에 글을 남긴 게 있어요. 윤리적인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고양이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너는 새를 좋아하니까 새 편이고 나는 뭐 그런 거 아니지. 너 새 덕후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는 뭐 민물 가마지라든지 뭐 까치라든지 얘네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생태계에 이제 불균형을 불러일으킨다면 저는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까치랑 이런 거는 이제 포획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자연 생태계의 균형이다. 지금 이렇게 좀 첨예하게 갈라지는 이런 그 문제에 논란이 주인공이 된 게 조금 뭐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좀 후회가 되시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한숨이 대답으로. 그러니까 이 생태 자연 분야에서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고양이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이제 뭐 항의 전화라든지 민원 폭탄이 쏟아져가지고 그분들이 나서지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남은 게 난가? 난가 싶으면 해야죠. 뭐. 그런 책임감에. 책임감이라기보다도 사실 이제 뭐 다른 환경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사라든지 뭐 환경단체라든지 네. 나서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유독 고양이 문제만큼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이제 공론화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밖에 없겠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몇 년간에 걸쳐서 관련 영상을 이제 올리면 그때는 화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 뭔가 그때뿐인 게 좀 반복되는 느낌이 저는 있어요. 결국에는 공직자들이 나서야 돼요.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해결할 권한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위치에 있으신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바뀌잖아요. 뭔가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 고양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이 개체수 조절이 시급한지를 한마디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요. 사실 이거는 생물 종다양성의 문제인데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 또는 종다양성을 빠르게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예. 그 중에 하나가 고양이 같은 문제라는 거고 사라지는 건 쉽지만 다시 복구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천문학적인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들이 정말 사라지기 전에 네. 조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앞으로 이 새덕후 채널 운영자로서 제가 앞으로 활동 기대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대해도 되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